그러면 형님은 뭔가 트레이너로서 약간 가치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세일즈 장르이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가치관은 항상 조금씩 바뀌어서 다른 직업을 폄하할 의도는 없는데 약간 세일즈 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일즈가 좀 변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안 사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브랜드는 얘기하지 않을게, 뭐, 다단계나, 예를 들어서, 뭐, 보험, 뭐, 판매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유사하긴 하지만, 우리도 뭔가를 무형의 이게 상품이지만, 우리는 뭐, 딱 제품을, 그건 아니지만, 그걸 판매하는 입장으로서, 사기 같은 느낌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돈 벌어야 되고, 내가 트레이너로서, 우리, 회사가 잘 돼야지 우리 사장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구조를 만드는 거는 맞지만 이제 강압적으로 뽑아내는 거나 살살 잘 모르는 회원들한테 이게 살살살살 좀 구슬려서 안 해도 될 횟수까지 뽑아내는 거는 트레이너로서는 조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받는 거는 자기 마음이죠. 금액을 선정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이 그렇게 너 맘대로 받아 대신 뭐 몇 프로만 우리 회사에 뭐 놓고 가 뭐 이렇게 했으면 받는 건 자기 마음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가치를 본인이 가장 잘 아는데 그거보다 너무 차이나게 받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건 뭐 마음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깔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서 왜 그런 분들이 그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보고서 트레이너를 하고자 하는 어린 친구들이 좀 잘못된 생각을 갖더라고요. 트레이너 하면 쉽게 돈 버는 직업. 맞아. 예를 들어서, 뭐, 의사분들도, 뭐, 일반적인, 뭐, 급여를 받는, 뭐,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높은, 뭐, 소득을 갖고 있지만, 그분들의 노력과, 그쵸. 뭐, 우리 놀 때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고등학교 때도 애들 뭐 축구하러 갈 때 혼자 독서실 가고 그쵸. 대학교도 더 다니잖아. 뭐 인턴 그 레지던트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의사분들 뭐 회원분들 중에 의사분 있잖아. 네. 실제로 의사분들이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치과를 가면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 이게 입을 벌려서 계속 이걸 뭔가를 해주고 뭐 이빨도 뽑고 이게 그래서 저게 되게 기술직이고 좀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좀 제가 친한 이제 치과 의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진료를 많을 땐 몇 분이나 보시냐고. 그러니까 80명 정도를 본대요. 사람 입을 벌려서 80명을 이걸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게 너무 벌이가 뭐 지금 월천 버는 뭐 트레이너 세일즈 막 이런 뭐 책 같은 것도 나오고 교육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나는 사실 그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 그것만 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에 맞는 뭐 역량이나 이거 자기의 노력이나 뭐 어느 정도 이 과정은 자꾸 생략하려고 그러고 요 세일즈로서의 기술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지갑을 꺼내서 카드를 그렇죠. 꺼낼까 뭐 무이자 할부 6개월 해주겠습니다. 이런 자꾸 뭐 우리 그 속칭 이빨이라고 이것만 잘 터는 기술을 배우는 게 트레이너로서의 주 업무라고 생각할까 봐 이게 가장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질문이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형님이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져서 하는데 사실 트레이너를 이제 막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너의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고 그런 이제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이제 대선배로서 조금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를 거쳐갔던 직원이 뭐 몇백 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명 가까이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짐이 아닌 센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친구랑 동업으로 조그맣게 해봤는데 그때부터 하면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만큼을 뭐 많이 보유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직한 사람 친구들까지 생각해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오래 못 버티는 친구들은 이걸 잠깐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저희 지금 18명, 19명 정도 되는 사대보험을 다 들어주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게 뭐가 계기였냐면 그만둔다고 했던 친구한테 트레이너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만두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약간 직장 같지도 않은 직장 다니지 말고 공부해서 사대보험 들어주고 이런 직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야 그럼 약간 오기가 생겨서 사대보험 그럼 들어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진짜 들어줘야 되는지 맞는지 이렇게 해서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잠깐 거쳐가는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약간 실수하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직원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화내고 제가 자르는 건 처음인 게 근무 시간에 자꾸 미용실 같은 데 가더라고요. 이건 직장인데 이게 우리가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이랑 견줄 바는 아니지만 그런 데선 사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직장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잠깐 뭐 팀장이나 관리자한테만 보고만 잠깐 좀 나갔다 올게 하고서 나갔다 오더라고. 정직원인데 사대보험을 들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너무 쉽게 진입장벽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뭐 약간 트레이너 지금 레슨이 뭐 포화인데 트레이너를 빨리 뽑아야 되니까 자격증이 없고 그냥 몸 좋은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긴 맞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 시장 자체가 되게 문제긴 해요. 이제 뭐 자격증 있는 트레이너는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많아지긴 했지만 확실히 회원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좀 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좀 낮게 보지 않나. 그래서 이거 뭐 무시하지 말라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일단 직장으로 생각하고 이왕 할 거면 내가 여기에 뼈를 묻는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해서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본인이 목표한 바까지는 올라갔다가 뭐 그때 그만둘 건지 아닐지를 결정해야지. 한번 해보고 뭐 좀 안 맞는 것 같고 맞아서 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다고 생각하고 이거 맞아서 하는 사람 사실 뭐 트레이너 해봐서 알잖아요. 들어온 걸 많이 보잖아요. 그쵸. 사실 트레이닝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나가서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이든 뭐 회사를 위해서 뭐 홍보도 해야 되고 그쵸, 개인 뭐 퍼스널 브랜딩도 해야 되고 이게 그쵸. 뭐 다른 보이지 않는 게 사실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못했다가 들어오면 당장 그만두는 친구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아,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많은 분들이 트레이너는 수업만 잘하고 그리고 수업도 알아서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가 막상 들어오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치. 네.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센터 홍보도 해야 되고 자기 PR도 해야 되고 잡일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문제죠. 시스템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어느 정도 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게 좋지 않아요.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네, 정말로 공부 많이 해갖고서 어떠한 회원들 찾아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예외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려면은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좀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형님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20살 때 돌아간다 했으면은 다시 이 직업을 하실 거예요? 트레이너를? 20살로 돌아가면 하는데 애초에 아예 더 이전으로 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돌아가면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직업을 가졌어요. 이게 몸이 좀 힘든 직업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트레이너를 해오고 이제 현재 하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꿈은 약간 의사 되는 거였거든요. 좀 멋있어 보여갖고 맞아, 이런 멋있죠. 뭐 전 외과 의사 그럼 뭐 이게 옛날에 뭐 종합병원이란 드라마 있었지만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중학생 때 이제 했는데 저는 운동부여갖고 그걸 봤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안 들어오더라고. 공부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뭐 이제 국립대 정도 가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제 나올 정도의 그 정도는 됐는데 엄청 못하진 않았는데 잘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중간에서 약간 위에 정도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더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트레이너 말고 조금 더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는 직업을 갖지 않았을까. 근데 20살 때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또 다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다시 돌아가도 트레이너를 했을 것 같아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이 때는 트레이너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온라인 코칭을 미국인한테 받았었어요. 제가 이게 영향적으로 조금 다른 분들보다 앞서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눈을 떴던 게 저는 보디빌딩은 미국 건데
미국 사람한테 한 번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약간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보디빌딩은 미국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 미국은 고구마를 구하기가 진짜 힘든데, 맞아요. 우리나라 보디빌더 다 고구마를 먹는다는 게, 근데 미국 애들은 안 먹을 텐데, 미국 건데 미국 사람을 따라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우리는 고구마 쌀이 이렇게 오히려 미국 사람은 쌀밥을 먹고 쌀밥을 우리나라 쌀밥을 구해서 먹더라고. 약간 중국산이나 이런데 그 뭐 일랑미라고 하죠. 그 길다란 쌀 말고 우리나라 쌀이 확실히 맛있으니까 비싼데도 그걸 구해서 먹는 걸로 그때는 알고 있어갖고 우리는 이걸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왜 쌀밥을 안 먹고 고구마를 먹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막 그때는 뭐 구글 검색 이런 게 잘 안 돼갖고 그쵸. 어떻게 소개로 미국에 이민 간 친구가 다니는 센터에 전미대학 미국도 뭐 유니버시티처럼 전미대학 대회가 있대요. 근데 미국은 엄청 큰데 전미대학의 대학 대회 보디빌딩 대회에서 입상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라이트 B급에서 준우승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막 사진이랑 이런 거 뭐 이름이 데이비드였어요. 사진이랑 이런 걸 받았는데 이분이 온라인 코칭을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한국 돈으로 6개월에 530만 원. 그때는 되게 큰 돈이었고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받아도 되냐 나눠서 저희가 좀 어렵다 돈이 없다 학생이다 나눠서 받아도 되냐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재연장도 한 번 더 해서 1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을 쓴 거죠. 그러면서 되게 영양적으로 일단 트레이닝도 많이 배웠지만 영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막 되게 많이 좀 알려주더라고 친구들. 메일로 내가 영상이랑 사진을 보내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일주일에 2번, 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해주는 그때 좀 많이 배워서 이거를 현재까지도 좀 써먹는 것도 있고요. 그 몇 년 전이에요? 2003년이니까 이것도 2004년. 2004년이니까 이것도 꽤 됐죠. 한 20년 가까이 됐죠. 진짜 옛날부터 그걸 하셨네요. 쉽지 않은 선택이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궁금해서 이게 저는 주변에 다 다는 아니지만 체전 선수분들이나 미스터 코리아 뛰고 막 이런 메이저급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말뚝박기 하고 막 이렇게 놀던 형들이 이렇게 된 케이스들이 많아서 조금 이게 좀 빨랐어요. 이게 좋은 정보를 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귀로 들어오는 건 많았는데 이분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어. 왜 이게 맞나? 약간 궁금한 거. 그래서 궁금한 건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온라인 코칭이 그때는 없었는데 해준 거죠 그분이. 그래서 되게 아직 현재까지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도 막 되게 잘하진 않지만 약간의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영어는 그때는 영어를 다 그때 이게 사전이 책 사전이어갖고 딱 뭐 번역기 이런 게 별로 잘 안 돼 있어갖고 사실 전자사전이 있었지만 전자사전으로 이게 타이핑해갖고 제가 막 근데 사실 운동 영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맞아요. 뭐 빨리 해 뭐 동영상 같은 거 보내면 걔가 그분이 피드백 해주는 것도 뭐 more fast more slow 뭐 거의 다 이런 용어고 그쵸. 운동 명칭은 종목 명칭 그렇게 체스트 프레스 이런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뭐 시사경제 이런 영어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이거 물어봐서 대답을 오케이 하면 진짜 찐 트레이너인데 이 직업을 만약에 자식이 한다고 하면 추천할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저는 이거를 제 아들은 10살이에요. 10살인데 이제 좀 대화가 어느 정도 돼요. 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걸 왜 얘기했냐면 학교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게 뭐 자필로 써서 보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제 아들은 지호인데 지호가 장래희망을 적은 거에 헬스장 반장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요하신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가 원하면 알려주고 할 수 있게 사실 그냥 바로 물려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 헬스장을 그때까지 뭐 운영한다면 물려주면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네가 뭐 10년 15년 지나고서 트레이너가 각광받는 직업이라면 추천을 할 수 있다. 근데 대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I가 너무 강세여서 맞아. 이거조차 트레이닝조차 AI로 넘어가는 게 되면 사람이 인력이 꼭
뭐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엄청 좀 약간 인지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때 가서도 아 이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장르다. 개인의 역량이 좀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이게 트레이닝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때는 뭐 추천할 수 있다. 근데 네가 좋아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촉망받는 직업 그때 가서도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사는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직업이든 뭐 진짜 불법적인 퇴폐 뭐 이런 거 말고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기서 진짜 인지도가 높고 진짜 사람들한테 와 엄청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진짜 저 뭐 사실 뭐 있잖아요. 뭐 3대 안 좋은 직업, 여염 직업, 폼파리 차파리 트레이너라고 하잖아요. 사실 나는 이걸 처음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 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든 우리가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를 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던 거죠. 이렇게 그쵸. 안 좋은 인식을 가진 거면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접근하기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가치를 떨어지는 직업이 될 수 있으니까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호텔 피트니스 같은 데서 되게 좀 멋있는 트레이너 분들 있잖아요. 마스터 트레이너급들. 나이 좀 있으시고. 그렇죠. 40대 후반 되셨는데 아직 현직에서도 되게 멋있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레이너는 사실 대부분은 한 40 전에 트레이너 생활을 그만두고 그냥 헬스장 운영자, 관리자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아니면 아예 다른 직업을 갖는 경우 있지만 사실 하기에 따라서 트레이너는 오히려 수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지금 뭐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연배가 있으신 트레이너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61세 트레이너도 최근에 봤고 그분을 뵙고 왔는데 약간 이 트레이너로서의 대하는 이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좀 뭐 감명까지는 아니지만 좀 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계기가 됐어요. 좀 되게 멋있으셔갖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 이제 대화가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한 65세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과 21살의 트레이너는 트레이닝 외에 사회 전반적인 이런 대화는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할아버지 뻘의 갭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런 실버 체육 쪽으로 관련된 트레이너 이제 연세가 있으신 트레이너가 서로 맞는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수명은 오히려 점점 더 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결론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뭐 아들이 아니어도 모든 분들에게 본인이 이거에 대한 이제 마인드가 준비가 돼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유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된다면은 전반적인 그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이 사실 아직까지도 좋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시스템 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잘 돼갖고서 좀 괜찮은 트레이너는 저 정도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렇게 너무 나쁘게만은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비전도 굉장히 좋다 트레이너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콘텐츠를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1화죠. 예, 처음인데 이제 박민호 대표님 이제 뵙고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떨리고 저도 잘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은 뭐 트레이너도 하긴 하지만 그 짐웨어 피지컬 클라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옷 저도 가끔 사 있는데 내돈내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만져보시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제가 입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입고 있습니다. 네, 와이프도 많이 이제 입고서 운동하고 하는데 특히나 그 물통 걸어놓는 거. 보틀색. 네, 보틀색. 그거 진짜 좋습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불려다녀갖고 네, 감사드리고 오늘 트레이너로서의 좀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를 이뻐해 달라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죠. 모두를 싸잡아서 일반화의 오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표현은 저희가 댓글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좀 아쉬울 때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전락을 했나 좀 있거든요. 근데 좀 상처 받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차라리 누구 뭐 지칭해서 차라리 하시면 뭐 우리 쪽은 뭐 이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겠는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 이런 강제적으로 세일즈를 해서 뭐 환불을 안 해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을 하면은 뭐 이해가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트레이너는 다 뭐다, 뭐 트레이너는 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